예,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진주는 참 올 때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남강도 그렇고, 촉성루, 여기도 그렇고. 제 고향이 전주인데, 전주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더 정이 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리더답게 말합니다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리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다만 리더분들을 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연설문 쓰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느 분의 연설문을 쓰려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 가까이에서 이제 그분 말을 듣고 그 말 안에는 어떤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이제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리더는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또 제가 이제 연설문을 써서 드리면 그걸 또 이제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어찌 보면 말 공부를 했다고 그럴까요? 한 10여 년 넘게 그런 분들을 모시면서 이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 공부를 한 셈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리더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학창 시절이나 옛날 직장 다닐 때 말을 안 했어요. 말 시키는 게 제일 싫었어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라는 말이 정말 싫고요. 남 앞에서 뭐 발표를 하라거나 뭐 한 말씀 하라거나 이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늘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켜본 리더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고요. 크게 세 종류입니다. 하고 싶은 말의 첫 번째는 뭔가 자기가 아는 거를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남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관심 주제, 어떤 그 콘텐츠, 자기만의 어떤 분야, 어떤 나름의 테마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거를 남들에게 이렇게 공유하고 해주고 싶어 해요. 나눠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마음을 좀 알았던 게 제가 이제 한 8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직장을 안 다니고 이렇게 강의하고 글을 쓰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주로 글쓰기, 말하기에 관해서 이런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컨텐츠는 글쓰기와 말하기인 거죠. 이 컨텐츠가 생기면서부터 저도 누군가에게 이걸 말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주로 이렇게 듣기만 하고 직장 다닐 때도 이제 듣기만 하다가 내가 말할 거리가 생기니까 내 관심 주제가 만들어지니까 그것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관해서 말할 때는 떨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 너 또 그 얘기냐? 아주 너 그게 미쳤구나, 그거에. 이제 그런 컨텐츠가 있다는 거죠, 리더들은. 그걸 통해서 어떤 세상에 기여를 하고 남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리더가 하고 싶은 말 두 번째는 뭔가 이렇게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뭔가 이렇게 기여를 하고 싶은, 뭐 큰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세상이. 그게 이제 뭐 작게는 뭐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일 수도 있고 뭐 작은 이웃 사회일 수도 있죠. 그런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좀 바꿔봅시다. 그래서 혼자 하기가 뭐하니까 사람들을 막 설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은 사람들의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든지 조금 더 낫게 만들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 두 번째는 저는 아직은 그 경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가 있는 분들이 이제 기업도 하시고 정치도 하시고 이렇게 하죠. 기업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에 계시는 이제 우리 최고 경영자나 뭐 임원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뭐 말을 많이 하시죠. 그게 이제 하고 싶은 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가 꿈꾸는 뭔가가 있으면 그런 게 실제로 이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죠. 제가 이제 그런 말들은 예를 들자면 어떤 누구와 누구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든가 어떤 걸림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의사결정, 뭐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말도 해야 하잖아요. 리더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의사결정을 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하고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리더인데 그 리더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 보면 야 저거 골치 아프겠는데 내가 괜히 저거 아는 체 하면은 내가 숙제를 받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러는데 리더들은 문제를 일부러 막 찾죠. 그러니까 문제 의식이 있는 거죠. 저거 문제 아니야? 저렇게 놔둬도 돼? 저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갈등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구성원 간에 또는 부서 간에 갈등이 있다 그러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못 본 채 하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겠지. 근데 그렇게 놔두면 이 조직 발전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 걸 좀 어떻게 해결해 줘야 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게 되죠. 그리고 이제 리더가 무슨 의사결정을 안 해주면 조직이 이제 지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개입을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이제 리더의 말이죠. 보통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가서 말을 해야 되면 그때부터 그 할 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에게 말을 시키면 그때 할 말을 찾죠. 내 머릿속을 막 뒤지고 그러다 보면 막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런 걸 경험하죠. 그리고 어찌 보면 후수를 둔다고 그럴까요? 선수를 두지 않고. 그러니까 리더는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언젠가 쓸지 모르지만 평소에 할 말을 준비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게 있으니까 말을 해야 될 상황이 두렵지 않고 더 나아가서 말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걸 써먹고 싶은 거죠.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아깝잖아요. 이거 어떻게든지 좀 써먹고 싶으니까 말을 반기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모신 대통령들은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하는 걸 앞두고 우리는 막 떨려서 가슴이 쿵쾅거리는데 그분들은 설레서 마음이 설레서 말하는 상황을 막 가까이 갈수록 마음이 막 설렌다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그 말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메모로 준비합니다. 메모로. 그러면 어떤 말들을 준비하는가? 5가지 말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과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생각과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감상과 느낌. 네 번째는 자기 일화와 에피소드. 다섯 번째는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입니다. 요 5가지를 메모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요즘 그렇게 사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그분들이 메모광이었는지.
늘 메모를 했는지, 밥 먹는 숟가락 옆에도 메모지가 있고, 청와대 그 관저 화장실에 가보면 거기에도 메모지가 있고, 침대 머리맡에도 메모지가 있고, 늘 메모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한 것을 늘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아침에 관저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올 때 빈손으로 오신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메모한 것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자기 말을 스스로 준비해 온다는 거죠. 그게 회의를 앞두고 막 준비한 게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을 그때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자기가 말해야 되는 시간에 그 계기에 준비했던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이어리에 메모를 하시는데 늘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셨고 그게 5년 동안 28권을 메모를 하셨죠. 한마디로 정말 메모광입니다. 근데 메모를 왜 했을까? 말하기 위해서. 그 말에 써먹기 위해서 자기 말에 메모를 한 거죠. 그러면 5가지를 하나씩 좀 볼까요? 첫 번째, 아까 지식과 정보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지식과 정보에 관해서 메모할 거리가 가장 많이 생겨나는 게 독서할 때입니다. 책을 읽을 때 메모거리가 제일 많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대통령이 왜 독서광이었는지 그거를 그때 알게 됐어요. 아, 이래서 그렇게 책 읽는 걸 즐겼구나. 저도 이렇게 메모를 해보니까 지식과 정보에 관한 메모를 찾다 보니까 책 읽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전에는 독서 잘 안 했거든요. 한마디로 공부가 재밌어요. 공부가. 책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누구 강의 듣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학습하는 거. 이런 시간이 너무 막 달고 다른 거예요. 달디 달아요. 막 그 귀에다 이게 이어폰 끼고 뭐 요즘에 강의 들을 거 많잖아요. 온라인에 가보면 무료로 하는 것들. 오늘 이것도 일종의 이제 들으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거 들을 때가 너무 좋아요. 왜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재미없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때는 그걸 메모해서 내 말에 써먹지 않았거든요. 말을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말을 안 하니까 내가 할 말을 준비할 일도 없었거든요. 그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내 말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면 그 공부가 얼마나 재밌었을까 지금 느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거 하는 겁니다. 지식과 정보는 책을 읽거나 어디 가서 학습을 하거나 뭐 학습을 뭐 꼭 정식으로 뭔 수업을 듣고만이 아니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게 다 학습이 되죠. 그런 데서 얻는 게 있죠. 뭐 뉴스를 보다가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메모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내 생각과 의견을 메모합니다. 근데 내 생각과 의견은 언제 제일 잘 만들어지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산책할 때예요. 산책할 때 내 생각이 잘 떠올라요. 근데 왜 산책할 때 내가 뭘 하지? 생각해 보니까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묻고 답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이 뭐지? 나는 우리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지? 누가 나한테 우리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하지? 이렇게 내가 도대체 내 생각이 뭐고 내 의견이 뭔지를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게 사색이고 사유고 성찰이죠. 이런 사색은 산책할 때 제일 저는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 잘 되는 게 아침에 반신욕 할 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반신욕을 했는데 그때 이제 생각하기 좋은 시간이고요. 세 번째가 저 같은 경우는 잠들기 전입니다. 잠 안 와서 엎치락뒤치락 할 때. 그리고 네 번째는 저는 이동할 때 그렇게 생각이 잘 돼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거나 뭐 운전하거나 이럴 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누구와 대화할 때. 그때도 이렇게 내 생각이 나요. 누구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말을 끊게 되고, 잠깐만. 이렇게 내 생각이 났다는 거거든요. 내 의견이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그 생각과 의견 만들어진 것을 메모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과 의견을 만들려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자기에게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질문하는 아이로 이렇게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 어떤 주관, 자기 생각이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는가.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에서 질문하는 거 되게 두려워했고, 그랬었죠. 그게 이제 자기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남의 생각에 따라가고 남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으로 가게 되는 어떤 요인을 제공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 감상과 느낌 또 수시로 이제 메모를 합니다. 이게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상과 느낌을 말해야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뭐 이렇게 밥을 먹고 나서도 오늘 식사 어땠어? 물어보고요. 누구랑 영화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영화에 대한 감상을 이렇게 말해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특히 이제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면은 더욱 그렇죠. 그 아래 뭐 이렇게 직원들이 오늘 행사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또 뭐 회의를 하고 나면 뭐 총평 비슷하게 자기가 어떤 그 말을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아래 직원이 뭘 보고를 하면 그거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이 느낌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죠. 그래서 감상과 느낌도 의외로 우리가 이 말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보통 우리는 이제 저만 해도 어떤 나의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별로 표현하지 않고 살죠. 우리는 이렇게 감정을 표출하면은 주변에서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억제하고 이렇게 억누르고 살다 보니까 나도 내 어떤 감정을 모르게 되고 감수성이 약해지고 어떤 정서가 이렇게 빈약해지고 좀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감정이 이렇게 내 감정을 나도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부터 수시로 내 감정을 확인해요. 이거에 대한 내 느낌이 뭐지? 내 기분이 어떻지? 이래서 그거를 이렇게 메모를 하죠. 네 번째는 내 일화와 에피소드입니다. 되게 이제 일화와 에피소드를 메모하는 순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내가 직접 뭔가 이렇게 경험할 때, 그걸 이제, 내가 오늘 이런 일 했어. 이런 걸 메모도 하고요. 더 많이 메모하는 것은 옛날 기억이 떠올랐을 때입니다. 내 어린 시절 있던 일 또는 직장 다닐 때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불현듯 떠오르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또 메모를 하죠. 저는 이 일화와 에피소드를 메모하면서부터 그 시도하고 도전하는 걸 덜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실패할까봐, 남들이 뭐라고 나쁜 평가를 할까봐 가급적 피했거든요. 안 하는 게 상책이다. 그냥 중간만 따라가자. 나대지 말자. 늘 그런 주의였거든요. 그냥 현상 유지. 이런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해보니까 뭔가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얘기거리인 거야. 사람들이 더 귀를 쫑긋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믿지야 본전인가 해가지고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내 말할 거리, 재밌는 말할 거리를 얻게 되고 뭐 성공이 하면 또 그것대로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리더들은 되게 그런 사람들이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뭔가에 시도하고 도전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주도적이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그런 게 아닌가.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본 것,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뭘 관찰하기도 하고 또는 누구에게 듣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쭉 뭘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목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생님이 여기 주목 그러면 딱 주목하고, 주로 이제 남이 보라는 데를 잘 보는 사람이었고 내가 보고 싶은 데를 안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내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본 걸 말해야 하잖아요. 내가 들은 걸 말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걸 유심히 봐요. 저게 왜 저렇지? 저게 뭐지? 이렇게 봐요. TV 볼 때 뒤에 이렇게 기대고 보는 게 아니고 관심 있는 게 나왔을 때 앞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가서 본다고요. 그 메모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근데 싹을 틔우지 않으면 다 썩어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를 많이 하는 분들 계신데 그걸 써먹지 않는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써먹어야죠. 싹을 틔워봐야죠. 그거는 저는 이게 말로써 운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만나서 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그 메모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식과 정보에 관해서 내가 메모해 둔 게 있어. 그러면 그거를 저는 4단계로 이렇게 말해 봅니다. 1번. 혹시 이런 지식이 있는데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어제 책 읽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던데 이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1번 말합니다. 2번.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걸 설명해요. 내가 나름대로 잘난 체도 하면서 또 그분에게 도움도 드리는 거죠. 내가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로 나는 이 지식을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 지식에 대한 나의 어떤 해석, 나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이 지식은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적용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현실에 이렇게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해보면 신기하게도요, 말에 살이 붙어요. 그러니까 제가 포털 사이트 메모장에 이렇게 단어로 메모할 때는 정말 살이 없는 앙상한 그냥 뼈대만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냥 점들만 찍혀 있는 거잖아요. 점들이. 근데 그거를 말해보면 이 점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선이 되기도 하고요. 그 뼈대에 이렇게 살이 붙어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정리가 돼요. 줄거리가 타져요. 말하면은. 그게 어쩜 보면, 이게 말한다는 것은, 막 점들을 막 이렇게 연결해보고 결합해보고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메모장에 이렇게 찍어놓은 점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별들이 많아요. 근데 별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별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뭔가 그 별들의 의미 부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메모장에 이렇게 써놨던 점들, 그 점들 하나하나는 별 의미가 없죠.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결합해보는 과정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뭔가 내 말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말을 해보면 반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를, 이 말은 말이 되는구나. 사람들 반응이 좋구나. 그런 말들을 다시 메모합니다. 그때는 이제 뭐 단어로 메모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제 길게 뭔가 글로 쓰게 되겠죠. 짧은 글이지만 제가 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지 7, 8년 동안 10,000개 넘게 메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00개 넘는 내 말의 소재 이런 것들을 이제 모은 거죠. 그거 가지고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하고 또 뭐 강의도 하고 방송에 나가서 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과정을 그 내가 모신 리더분들은 거쳤구나. 그래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이렇게 메모를 했구나. 근데 제가 모신 분들 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그 역사에 이름을 남긴 많은 분들이 그 다 이렇게 메모광이었어요. 제가 뭐 굳이 뭐 누구가 그렇다 뭐 말할 필요는 없을 텐데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뭐 링컨이라든가 우리가 아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메모를 했고 그 메모를 가지고 그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리더는 그 메모로 평소에 자기 할 말을 준비한다입니다. 세 번째, 리더의 말은 성장합니다. 하루하루 성장합니다. 제자리 걸음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말보다 오늘의 말이 낫고요. 오늘의 말보다 내일의 말이 낫습니다. 그러면 성장이 어떤 게 성장하느냐? 전 두 가지가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양적인 성장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메모의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메모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게 양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눈 굴리기 같아요. 눈덩이를 이렇게 굴려가는 것 같아요. 이 덩어리가 점점 커져가는 거, 이 굴리는 재미, 이 커져가는 걸 보는 기쁨, 이게 정말 크더라고. 이게 성장의 즐거움 같아요. 그래서 이걸 더 만들고 싶은 거야. 이걸 더, 덩어리를 더 키우고 싶은 거죠. 그럼 당연히 그 개수가 많아지면 말이 성장해요. 그럼 질적인 성장은 뭐냐? 첫 번째 양적인 성장이 어떤 내용 측면이라면 질적인 성장은 형식의 측면입니다. 내용이 많아도 그거를 이렇게 전달하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적합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달력, 표현력 이런 형식의 부분에서 성장을 이뤄야죠. 이 성장을 이루는 방법 첫 번째는 결국은 자기의 어휘력과 문장력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어휘와 문장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방법을 찾은 게 그 포털 사이트 어디나 가보면 국어 사전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 사전을 늘 가깝게 해요. 내가 생각난 단어를 쳐봐요. 그럼 쳐보면 거기에 유의어라고 비슷한 말들이 떠요. 그게 어떤 저의 어휘력과 문장력을 키워서 내 어떤 말의 전달력, 표현력을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그 말을 할 때 막 생각이 나야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평소에 저는 여러 가지 생각법을 써봅니다. 물론 이런 생각법은 제가 이렇게 모셨던 분들이 쓰던 방식들 내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런 생각법이 있어요. 뭔가를 예상하고 전망하고 예측해 보는 거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까? 두 번째 방법은 다각도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치적 측면, 외교적 측면, 경제적 측면 이렇게 다각도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생산자의 입장, 소비자의 입장, 유통업자의 입장 이게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한마디로 정의 내려 보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다. 이걸 한마디로 규정하면 이거다. 이것의 본질은 이거다. 이렇게 한마디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하다 보면 그래서 한마디로 뭔데?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누가 묻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려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연상하는 거예요. 연상.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게 연상, 멍 때리기를 해보는 거예요. 차 타고 갈 때, 버스 타고 갈 때 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말할 때도 이거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 일이 왜 벌어졌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또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지? 어떤 파장을 낳지? 어떤 영향을 끼치지?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또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그 머릿속으로 생각을 그 밖에도요. 과거, 현재, 미래로도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이랬고 현재 이러면 미래에 어떨 것인가.
또 육하 원칙도 떠올려 봐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걸 떠올려 보는 것도 우리가 말을 할 때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말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오감을 떠올려 보기도 해요. 시각, 청각, 후각, 뭐 미각, 촉각. 우리가 어떤 내 감정을 표현할 때 이게 또 오감을 동원해서 말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보이는 건 뭐지? 이게 지금 귀에 들리는 건 뭐지? 이 오감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평소에 이런 걸 평소에 훈련을 해야 말해야 될 때, 아, 이거는 인과관계를 따져서 말해보자. 이 원인은 뭐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겼고요. 이 결과는 앞으로 이런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저의 그 어떤 형식적인 표현법, 전달법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게 이런 생각법이고요. 말을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내지 않고 복기해 보는 거죠. 세 가지를 복기해 봅니다. 첫 번째는, 아, 이 말 괜히 했다. 아, 내가 왜 이 말을 했어? 아, 미쳤어, 정말. 이렇게 후회하는 말을 찾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 이 말 깜빡했다. 아, 미쳤어. 내가 이 말 하러 갔는데 내가 왜 이 말을 생각이 안 났지? 왜 이게 지금 생각나지? 세 번째는요, 아쉬움을 느꼈던 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말하면서 느끼거든요. 아, 여기에 좋은 사례가 좀 들어가면 좋겠다. 아, 여기에 수치, 통계를 좀 넣어주면 더 설득력이 있겠다. 아, 예시를 들어주면 이 말이 좀 더 쉬워지겠는데? 아니면 뭐와 뭐를 좀 비교를 해주면 더 설득력이 있겠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쉬움을 느꼈던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전 찾아봅니다. 집에 가는 길에. 검색해봐요. 다음에 써먹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음 말할 때는 내 말이 성장하죠. 할 말을 미리 한번 글로 써보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을 글로 정리해 보는 거. 글쓰기와 동행하는 거. 말한 것은 글로 쓰고 말할 것을 글로 써보는 거. 그래서 말하기와 글쓰기가 이렇게 교차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글을 쓰고 나서 글도 말을 복기하듯이 그냥 쓰고 나서 끝내지 마시고 그 글을 꼭 퇴고해 보셔야죠. 그때 퇴고할 때 내 말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글과 말은 같은 것이거든요. 글을 고쳐보는 것을 할 때 내가 앞으로 말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제 남의 글을 고치려고 그러면 뭐 오탈자가 있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나? 비문이 있나? 뭐 빼도 될 게 있나? 빠뜨린 내용이 있나? 이런 거 보잖아요, 하나씩.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아, 이건 아닌데, 이건 틀렸어, 이거 아니야, 이렇게 고치려면 아닌 것을, 오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이거 아니다, 이거 틀렸다 하는 항목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글을 고칠 때 눈여겨보는 체크리스트. 또 하나는 이거 아니다 하는 오답 노트. 이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재밌어요. 포털 사이트 가셔가지고 글쓰기 이런 거 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보고서다 그러면 아래 직원이 보고서를 가져왔다. 혹은 내가 보고서를 썼다. 그러면 쓰고 나서 그거를 체크해 보는 거죠. 보고서를. 그래서 체크해 보는 항목들을 만드는 거죠. 포털 사이트 가면 많아요. 그런 거. 그 중에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하는 것도 많아요. 그 중에 또, 맞아. 요거 이렇게 쓰면 안 돼. 내 생각에도. 나도 이렇게 안 써야 되겠어. 하는 것들 고르세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글도 고치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말도 그렇게 하지 않게 되고, 바르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을 할 때는 그때그때 이제 복기를 하는 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글을 쓸 때는 이게 몇 번씩 보면서 이렇게 고쳐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은 자기 말도 그렇게 고쳐가면서 이제 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 말이 성장할 수 있다.
리더는 먼저 듣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듣습니다. 사실 듣기가 먼저죠. 아니, 내가 남의 말 안 들어주는데 누가 내 말을 들어줍니까? 또 남의 말을 들어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먼저 들어야 됩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저는 몇 가지 좀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해력이죠.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근데 이것들 다 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말귀를 잘 알아듣는 분들이 없으세요. 이해력이 좋으세요. 두 번째는 분석력입니다. 이 분석력이라는 것은 어떤 말에 이거는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걸 이제 가려내는 능력이죠. 또 중요한 것 중에서도 뭐 가장 중요한 것과 이게 우선순위를 이렇게 매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을 볼 때도 또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 별표도 치고 뭐 밑줄도 긋고 번호도 매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이제 뭐 수업 시간에 그런 걸 하는 게 분석하면서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상사 말을 이렇게 노트에 받아 적을 때 그렇게 이제 분석하면서 그 말을 듣죠. 이게 이제 필요하죠. 세 번째는 맥락을 파악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말하지 않거든요. 그 몇 마디를 툭툭툭 하죠. 그러면 그 빈칸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 말의 맥락을 읽어서 그 말에 살을 붙여서 들어야 되는 거죠. 전체 말의 흐름을 읽어서 그 말을 완성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역량은 그렇게 말하는 배경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배경을 파악하면서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의도가 뭐지? 그 말의 취지가 뭐지? 저렇게 말하는 이유? 목적이 뭐지? 이런 걸 파악하면서 듣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에 돼서 듣는 겁니다. 역지사지하는 거죠. 그 사람의 심정, 그렇게 말하는 지금 심정, 그 사람의 어떤 처지,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듣는 거죠. 그렇게 들었을 때 그 사람 말에 내 말이 그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용기를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지금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잘 들어야 그런 말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의 처지라든가 심정이라든가 그렇게 말하는 취지라든가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면서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환영받는 말을 할 수 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리더는 먼저 잘 들어야 한다. 근데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왜 제가 어려운가 했더니 저는 공감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는 저는 좀 공감력이 있어야 된다. 남의 말을 잘 들으려면, 그래서 이제 공감력이 있는 사람들 특징은 특히 이제 약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그 약자를 배려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 내가 속한 조직, 우리 사회 이렇게 전체를 생각하는, 그게 저는 공감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확장해서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감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의감이 있더라고요. 불의에 분노하고 이런 정의감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감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듣고 귀담아 듣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을 잘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리더답게 말합니다 해서 크게 보면 이제 첫 번째로 리더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두 번째는 리더는 말을 평소에 준비한다. 세 번째는 리더의 말은 성장한다. 네 번째는 리더는 먼저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 말은 그 사람 자체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준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그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성장하는 게 결국 자기가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 있잖아요. 메시지보다 메신저다. 우리는 그 사람의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내 말의 어떤 설득력을 높이고 내 말의 영향력을 키우려면 나부터가 내 존재 자체가 설득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잘 말하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되지 않는가. 내 삶이 내 말이 되고 사람들은 내 삶을 보고 내 말에 영향받고 내 말에 귀 기울이게 되지 않는가 싶어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잘 살자. 나 자체가 설득력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예,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